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187화입니다. 187화. 네, 교수님. 아, 올해 빨리 많이 갔네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금요일일 텐데. 네. 야, 물론 앞에서도 이제 미리 다 보셨겠지만 저희가 복장이 좀 느슨해요. 아유, 프리스타일로 하려고 이제. 날도 좀 덥고. 네. 우리 정 PD가 투자를 안 한 관계로 이 안에가 상당히 덥습니다. 아, 여기요? 그래서 넥타이를 졸라매기에는 좀 숨 막히는 정도고 꿉꿉하고. 아, 그래도 메리아스 입고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퉁 벗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지금 염 교수 같은 경우는 넥타이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자켓 다 준비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런 복장으로 오다 보니까 맞추느라고 지금 넥타이 풀었는데 저도 좋아요. 오히려 굉장히 흐뭇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침에 이제 넥타이 매고 다 준비하고 딱 나오다가 현관문 앞에서 뭐가 뜨뜻한 게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봤더니 코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부터 쪼르륵 와이셔츠까지 다 젖어가지고 또 마침 집사람 또 어디 가고 없고 딸하고 물론 내가 가서 꺼내서 입으면 되는데 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여러 가지 좀 코디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좀 오늘은 좀 청바지에다가 남방 좀 입고 훨씬 좋아요, 교수님. 편안하게 가는데 또 혹시 이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실례가 아닐까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좀 아니, 들기는 해요. 교수님 복장이 프리스타일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기탄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187화 식당 여성 피살 사건이에요. 참, 교수님 하나만 궁금한 게 말 끊어서 죄송한데 200회는 뭘로 하실까요? 특집으로요? 아직 13화 남았잖아요. 네. 13화가 남았는데 뭘 할까요? 200회는 뭐 특별한 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 됩니까? 200회 때 염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없잖아요. 저는 뭐 잠깐. 아니 근데 200회 때가 염 교수님 차례냐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하셔야 되니까 200회 때. 아니 그러니까 200회 때 자기 차례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면서. 아니,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저도 보니까. 왜 갑자기 200회가 궁금하지? 스페셜한 게 뭐가 있나. 네. 근데 살인 사건이 스페셜한 건 없어요. 네, 수사를 아주 그냥 뭐 진짜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게 하시고. 다 억울하고 수사 하나하나가 편한 거 하나 없고요. 네. 그리고 나 또 강력 사건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력 형사들 노력하는 거 고생하는 거 아무래도 더 많이 얘기하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지구대 파수소 직원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또 네. 길바닥에 서가지고 매연 맡으면서 정리하는 교통순경들도 고생 많이 하고요. 네. 이 더운데 방독면하고 걸치고 길바닥에 서서 시위 진압하고 하는 경비 경찰도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다 뭐 고생하는데 그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력으로 편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지금 방송 자체가 사건 위주다 보니까 네. 이제 강력 사건을 한 거고요. 경찰은 뭐 우리 염 교수님은 잘 알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방 경찰과 진압 경찰이 있어요. 네. 예방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 돌고 하는 지구대 파출소, 이른바 얘기하는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은 이제 예방 경찰이라고 부르고요. 사건이 이미 발생하면 범인을 잡는 사람들, 그건 이제 진압 경찰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사 경찰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진압 경찰 쪽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가 다루는 게 진압 경찰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지구대 파수소 홀대한다고 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거기 고생하시는 거 똑같은데요. 네. 또 괜히 200회에 대한 부담 주네 은근히. 네, 부담 드렸어요. 참나. 그 200회면은 딱 만 4년 이상을 딱 한 건데 대단하신 거죠. 나는 매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번 주는 뭐를 할까요? 그거 고민하시죠. 오만 신경을 다 쓰면서 하는 건데 아니 저한테는 특별히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네. 하여튼 뭐 고민 주네요. 네. 자, 사건 개요 설명드릴게요. 네, 교수님. 2004년 사건이에요. 네. 2004년 7월 31일이니까 이제 한여름이겠습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09시 15분부터 10시 05분 사이에 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어떤 그 동네 땡땡 고기 뷔페집. 아까 무제한 먹는데. 예, 네. 고기 뷔페. 예, 그런 고기 뷔페 마을이라는 데서 일체 불상의 남성이 침입을 해가지고 네.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이용해서 어. 그걸로 이 피해자 잠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 아유.
이 전경부라고 그랬으니까 목 앞부분이에요. 네, 여기를 3회, 그다음에 왼쪽 가슴 부위를 5번 정도. 그다음에 복부 한 번. 한 10번 찌른 거죠. 네. 9번인가요? 그래서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피해자는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예, 피해자는 김땡땡 그 김양인데 21살 먹은 아유, 여성이고요. 너무 어리다. 대구 소재 무슨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예. 그러면 이 학생이 뭐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냐? 아닙니다. 방학 중에 그 식당 내 그 홀이 앞에 전면에 있고 그 뒤편에 한 4평가량의 방이 있어요. 네. 식구들이 기거하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방학 때. 방학이라. 네, 그래서 식당 내에 거주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편에서. 네. 그런데 이제 혼자 그날 있다가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택시 하시는. 당일날 6시 30분경에 개인 택시 영업 나갔어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네. 남동생은 아침 7시 40분경에 토요일인데도 공부한다고 나갔어요. 일찍. 응.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9시 15분경에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그 침대에서 이 여성 딸이 자고 있는 걸 봤어요. 9시 15분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범행 시간을 09시 15분으로 일단 이후로, 보는 겁니다. 이후로 보는 겁니다. 네. 그걸 보고 이제 목이 좀 아팠대요. 목이 아파서 목 치료를 하려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자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 식당 내에 그 뒤편에. 주거 시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집이 그렇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요. 네. 그 당시에 이 주방 후문하고 창고 후문이 오픈된 상태에 열려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침입하기가 좋았죠. 그렇죠. 예. 식당 내부는 한 30평 정도 되는데 30평 정도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전면이 홀이에요. 예. 손님 받는 데고 예. 그 뒤쪽으로 예. 가족이 이제 생활하는 4평가량 크기 방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거기서 방 두 사는 개네. 거예요. 예. 식당 내부는 이제 현장 가보니까 특이한 점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식당 뒤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열려 있으니까 네, 두 군데나요. 그러니까. 예. 그 식당 정문 그 정면 좌측문 우측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홀 앞쪽으로 네. 좌우측 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방도 뒤편으로 후문이 있고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후문이에요. 네. 동생 방도 그 후문 쪽에 있어요. 문이 엄청 많네요, 이거. 그러니까 전면에는 문이 2개 있어서 손님들 드나드는 데가 있고 그 뒤편에 창고, 동생방 이제 가족들이 귀가하는 데가 뒤편에 네, 있으니까 네. 또 창고, 주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열려 있으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주방 후문이나 이 창고 후문을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범인이 강제로 그 개방하고 들어갔나 이제 그 경찰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뭘로 우겨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조사해봤더니 이 엄마가 예. 식당 영업하기 위해서 병원 가기 전에 거기 다 오픈을 해놨대요. 이게 드나들어야 돼. 문단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딸이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렇죠. 문을 예. 차라리 전면 홀 쪽으로 나가면서 홀을 잠그고 가셨으면 뒤편으로는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 네. 근데 엄마가 아마 전면 그 홀 쪽으로 안 나가고 뒤편으로 나가면서 창고하고 이제 그쪽 그 후문 쪽을 열어놓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정말. 식당이 왜 그러냐면 그 식자재 있잖아요. 배달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것도 예, 그랬어요. 예. 창고 열어놓은 이유가요. 그 식자재 배달이 오면 거기다 네, 넣어놓으라고 열어놓은 맞아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고 정확하게 그러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이 케이스도 그겁니다. 글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그래서 동생방을 통해서 이분이 나오셨는데 열고만 나오셨지 안 잠궜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창고는 열어놔 버렸어요. 그 식자재 배달하라고. 딸 방을 잠그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딸을 보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올 때는 이 손님 방을 통해서 홀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네. 이제 저 방 가는데 동생은 남자애가 혼자 있었나 봐. 얘 이제 그 여대생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고. 네. 요 동생 방을 통해서 옆으로 갈 수 있대요. 네. 그 동생 방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네. 문은 열리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야. 완전히 오픈이. 뭐가 걸려 있구나. 뭐가 걸리는 거야. 네. 그래 이렇게 그 안쪽으로 봤더니 손님 방에서 동생 방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네. 그 딸이 쓰러져 있고 안 열리는 거야. 난리 났겠죠. 놀랬겠지. 난리 났겠죠. 그래서 뒤로 돌아갑니다. 밖으로 네. 나가고 네. 후문으로 돌아가서 저 방을 열고 이제 가본 거지. 네. 가서 딱 보니까 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사망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화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 살려고 소리 질러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도 전화하고 뭐 해가지고 같이 병원으로 옮겼는데 네. 이미 사망한 거죠. 이 동생방 내부는 이제 이 아무래도 119도 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웃 가족, 이웃 주민들도 드나들었고, 네. 그다음에 파출소 이제 지구대에서 제일 먼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바람에 방바닥에 조건적이 그냥 절비한 거. 이거 완전 정말 현장 훼손된 겁니다. 오염됐네 그냥 완전. 이게 파출소가 오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통제를 했겠지만 네. 그 이전에는 이웃 주민이나 119가 막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혀 놓은 상태죠. 네, 조건적인. 네.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피해자 방이 따로 있고 동생 방이 있잖아요. 네. 피해자 방 침대에 자고 있는 거 보고 나갔다 그랬잖아. 네.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가 보니까 방 침대 바닥에 거기서부터 침대에서부터 쓰러져 있는 동생 방인 데까지 낙하혈흔이 뚝뚝뚝 떨어져. 아, 낙하혈흔. 이거는 그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에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구조 요청한다든지 도주하려고 했거나 네, 범인이 네, 공격할 때. 네, 맞네요. 그래서 예. 자기 침대에서 동생 방 그 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 앞에서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 상태로 사망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그 침대방 그 방바닥에는 동맥에서 분출된 다량의 혈흔이 형성됐다 이렇게 되게 동맥 뿜죠. 그럼 많이 비산이 됐겠네요. 네, 뿜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분출이 다량의 네, 네. 된 거. 그러니까 목 공격 당했을 때 그냥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생방 책상 위에 네. 그 쓰러져 있는 동생방 그 책상 위에 피가 묻은 식칼이 하나 떡 놓여 있어요. 그게 범구가요? 그게 범구죠. 범구. 아, 이게요. 어?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는 이거 범인이 살뜰하게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동생 방바닥에서 발견이 된 칼이에요. 원래는 그거를 엄마가 그걸 집어가지고 책상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주방용 칼인데 이런 게 다 훼손이에요. 훼손. 훼손이네. 응. 예.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방, 예. 그 다음에 동생 방 내부에 있는 장롱이나 문갑 같은 걸 다 열어놨어요. 뒤진 겁니다. 뒤졌네요. 사글이 막 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봤더니 침대 옆에 네. 그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네, 네, 네. 돼지 저금통 그 돈 투입구가 찢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벌린 자국이 있어요. 네. 동전이 상당히 많았는데 꽤 많았대요. 몇만 원 네. 됐대요. 그 돼지 저금통이 밑에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 장롱 앞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범이 다 뒤지고 심지어는 침대 밑에 그 피해자가 보관하던 돼지 저금통까지 꺼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전 다 훔쳐간 거예요. 동전까지 싹 네, 들어가고요. 동전까지. 나쁜 투입구가 한 4cm 정도 찢어 일자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네. 한 2만 원 상당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도둑놈인 것 같죠, 그죠? 네. 저 장롱이나 문갑 같은 게 열려 있어 갖고 야 이건 철저하게 도둑놈이다. 예. 이렇게 많이 생각을 다 했는데 열어놨네. 또 나중에 엄마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가 또 그거 저 병원 가기 전에 그거 다 열어놨다네. 문갑하고 이 장롱 냄새 그래요? 빠지라고. 어. 음식하는 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냄새가 이제 들어오니까 들어오죠. 문갑 이런 거 열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침대 밑에 있는 저 돼지 저금통까지 털어갈 정도면 절도 목적으로 겨들어왔을 가능성은 높아요. 네, 높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는 그러면 저 피해당한 게 집에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예. 70만 원 어저께 매상금 예. 너는 앞치마가 사라졌다. 예.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나중에 경찰이 현장 감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생 방 장롱 안에 그 앞치마에 그 70만 원 들어있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피해는 아니네요. 아닌 거죠. 엄마가 그건 착각했던 거고요. 그러면 감식할 때 되게 헤맸겠어요. 헤맸어요. 이게 1차 감식을 했어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동 조치 잘못 해놨잖아요. 네. 초동 조치 잘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출입하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 훼손이 많이 됐고요. 제일 사진 찍혔어요,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나 그거 현장에 나갔던 그 경찰관이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옮기기 전에 시신 예. 그 119 옮기기 전에 미리 찍어놓고 시신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그 주변 남녀 안 찍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결정적인 실수 한번 한 거고요. 큰 거죠, 교수님 이거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징계감입니다. 이거 초동 조치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거 현장 사진을 촬영 안 하고 119에 안 했네요, 일단.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감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식당 전면 식당 그러니까 홀 네. 전면 좌측에 있는 출입문에서 네. 지문이 2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손님들이 열고 닫고 하는데 고를 고기 뷔페인데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겹치고 하시는데. 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 2점 채취한 것도 결국은 어렵게 그 지문을 감식을 해서 했는데 네. 평소 오던 손님으로 밝혀졌고요. 여기도 새끼 이거. 여기서도 이제 기대에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생 방바닥 그 쓰러져 있던 네. 방바닥에서 먼지족 흔적. 아 먼지족이요. 네, 먼지가 이렇게 쌓인데 그 밟으면 족 흔적이 생기잖아요. 네, 네. 먼지족 흔적을 3점을 채취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 네. 그다음에 그 경찰, 네. 이 경찰이 족적을 현장에 남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건 일이에요. 말 안 되는 얘기. 그다음에 119 족적. 예. 그러니까 3개의 족적 그 먼지 족적 발견하고 야 여기서 분명히 범인이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그 감식해 보니까 아버지 거 하나, 그다음에 저 경찰 거 하나, 예. 또 소방관 119 거나 이게 아이고. 그래서 또 꽝 친 거고요. 피해자 방하고 이제 동생 방에 이렇게 낙하열은 이렇게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이어져서 예. 낙하열, 비산열 이런 게 있었고 또 네. 모발도 거기서 좀 채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뚝뚝뚝 떨어진 낙하혈흔하고 식칼에 묻어 있는 혈흔하고 2개가 동일해야지 피해자 혈흔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DNA 대조했더니 피해자 맞습니다. 아, 맞고. 그럼 궁극적으로 그 식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거죠. 예, 범구는 완전 범구는 특이하네요. 완벽하게 이제 예. 그 일치하는 거고요. 특정이 됐고. 지렉 채취를 했어요. 어. 지렉 채취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간은 성폭행. 안 당한 거예요. 예. 성폭행을 안 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손톱도 일단은 그렇죠. 저 저항하면 깊게 뭐, 깎았어요. 예, 저항하면서 예. 범인 긁어댔으면 예, 여기서 표피 조각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당하셨나 예. 보다. 그러니까 1차 현장 감식에서는 크게 얻은 게 없네요. 없네요. 깝깝하게 된 거예요. 사진도 없고. 예, 사진도 안 자기 찍어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 보존을 해서 이제 폴리스 라인 쳐놓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1차 감식, 2차 감식하자. 정밀 완전 초점을 정밀 감식을 예, 하자. 정밀로. 그래서 사건 발생 다음 날 다시 실시. 다시요. 예.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발견 못한 그 족적, 그거는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편광선으로 비춰가지고 네. 족적 그 흔적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육안으로 발견치 못한 족적이 또 있나 보자. 그 다음에 정액 반응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정액 반응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이제 현장 감식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예. 피해자의 방바닥하고 예. 그다음에 쓰러져 있던 동생의 방바닥에서 혈흔 족적이 하나 나와요. 혈흔족적이요. 예, LMG 시약이라는 걸 써가지고 루미놀 시약은 이제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더 잘하셔. 예. 형광불빛 나죠. 불 꺼놓으면 혈흔 반응. 예, 맨날 나봤어요. 루미놀 기법 말고 이제 혈흔 족적 같은 거를 또 그 채취하는 그 방법이 LMG 시약이라고 있어. 언젠가 우리 LMG 시약 아마 우리 과학수사에서 한번 했어요 방송. 김윤희 프로파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LMG 시약 기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 혈흔 족적을 제출을 합니다. 혈흔 그게 족적을. 소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족적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한번 또 추정을 해봤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주변 바닥 예. 살해당한 처음 최초에 공격당한 곳이겠지. 그 다음에 동생 발바닥 이불, 예. 사망 그 장소 이제 바닥. 예. 이런 데에서 이제 또 정액 검사를 합니다. SM 시약. 네. SM 시약 검사라는 게 정액 검사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정액 반응은 뭐 그 인근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정액 반응은 못 찾았고 혈흔 족적만 LMG 시약만 하나 찾았어요. 나왔고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 나왔어요, 이게? 야,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네. 쓰레기통을 또 뒤져요. 현장 가면 네,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그걸 저 비닐봉지에 전부 담아놓은 게 있어요. 경찰들은. 네, 예. 또 그걸 나중에 다 이제 하얗게 펴놓고 오염 안 펼쳐놓고 되게 하신다며요. 펴놓고 하나씩 하나씩 예, 본단 예, 말이야. 예.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털어놓고 보니까 휴지가 나오는데 예. 그 휴지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 휴지에. 뭐지 그랬더니 최초에 이웃 주민한테 얘기하니까 이웃 주민이 와갖고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 나는데 이런 데는 막 그 휴지를 뜯어갖고 닦았어. 이런 몸을. 지혈하려고 뭐. 예. 닦았는데 그 이제 그 혈흔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DNA 검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정액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휴지에서. 사정은 한 거네요, 범인이. 그러면 이게 성폭행은 안 했는데 이 자식이 뭔가 이게 이상한 거 이게 범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모르지만. 하여튼 그 휴지에서
그 피해자를 그 지혈하고 닦아준 휴지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와요. SM 검사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뭐가 이상하다. 야, 옷까지도 저 SM 검사하자. 정액 검사하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주름 치마. 그다음에 이제 티셔츠, 팬티. 여기다가 정액 반응 검사 옷에다가 해요. 이제 질내 이거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니까. 옷에다가 했어요. 느낌이 싸. 그랬더니 느낌 더럽죠, 이거. 옷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름 치마, 티셔츠, 팬티 쪽에서. 이거 저기 시신 앞에다 놓고 자유행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아니면 저 피해자가 근데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그 피해자가 어디 가서 남자 만나갖고 자기 옷에 칠칠맞게 묻혀올 일은 없잖아요. 그건 아닌고요. 이게. 그러니까 경찰들이 야 이거 범인 새끼가 이거 시신 저 누워 있는데 옷 위에다가 자유행위해가지고 정액 뿌린 거 아니냐. 이제 형사들이 이거는 그렇게 완전 개또라이지 이거. 이게 그러니까 휴지통 비워 보면서 SM 검사 안 했으면 주름 치마 팬티 뭐 옷까지에다가 정액 반응 검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상상 잘 지렉 못하죠. 채취만해서 음성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확 반전이 일어났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이때. 네. 자, 결국은 이제 2차 감식을 하면서 소득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보니까 혈흔 족적 있잖아요. 네. 아까 그 LMG 시약으로 막 발견한 거. 예. 정밀하게 분석했더니 제품이 딱 나와요. 제품도 나왔어요. 네. 이게 브랑노아 아니면 랜드로바 혹은 보세계통의 여름용 샌들로 추정이 돼요. 일단 이렇게 좁혀졌네요. 이게 이제 좁혀놓은 거예요. 네. 대체로 여름용 샌들을 신는 사람들은 나이대도 거의 나와요. 추정컨대 20대 아니면 20대 이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추정은 넓게 해도 그러니까 브랑노아나 아니면 랜드로바 보세계통의 여름용 샌들일 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경찰이 하나 나왔고. 혈흔족 쪽에서 하나 건졌어요. 그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 중에 단추 하나를 찾았어요. 나는 단추에 대한 진짜 즐거운 기억이 많은 사람인데 옛날에 언제 얘기했지만 사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꼭 쥐고 있는 손바닥 억지로 이렇게 폈더니 여기 와이셔츠 단추 요만한 거 발견해갖고 내가 그 주머니 넣어갖고 있다가 나중에 범인 잡는 데 썼어요. 사실은 그 나쁜 거죠. 그거 원래 제출해야 되는데 다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는. 하여튼 그 현장에서 단추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랜드 저 옷이죠. 금년 봄에 출시한 여름용 카키색 7부 반바지 구성물 단추다. 단추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파악을 한 거예요. 아들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지. 금년 봄에 출시한 여름용 카키색 7부 반바지에서 부착됐던 단추다.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 건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범인 거예요. 범인 거네. 가족들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용의자 물건이에요. 이거 분명히.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가서 삽니다. 형사들이. 사요. 그 몇 개 사요. 어떤 때는. 근데 그냥 야 니네 반에서 사 그러면 우리 반에서 벼락 맞을 때도 있어요. 옷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툴툴거리면 사긴 사야지. 수사하려면. 있어야죠. 자 그래가지고 그거 수사해야겠지. 자 그거 사간 놈, 그 옷 입은 놈 찾아야 되니까. 그 포항시내에 이제 그 이랜드 대리점을 찾아요. 근데 포항시내에는 이랜드 대리점이 없네. 그럼 가까운 데 어디 있냐? 경주, 영덕, 경산, 안강 대리점이 있네. 그 여기 다 형사들 쫓아나가. 그래갖고 카드 사용액을 일단 봐. 현금으로 사간 거는 또 이제 항상 배제할 수 없지만 그게 제일 지랄 같지만 그래도 이제 카드 사용액을 다 뽑아. 영덕, 경주, 경산, 안강 대리점에 가서 그래서 7부 반바지 산 사람 카키색. 그 구입자를 전부 다 찾죠. 일단 그건 몇 나왔겠네요. 이제 이거 이제 찾고 있어요. 찾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아까 상처를 닦아준 그 휴지. 거기에서 아까 정액 반응이 나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휴지와 치마. 그다음에 티셔츠, 팬티. 요 세 개가 각각 다른 물건인데 동일인 정액인지 또 봐야 되나. 그렇죠. 한 사람의 정액인지 따져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정액이 또 가족 아버지나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뭐 또 어떤 다른 경위로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 그 이 정액 반응을 이제 보니까 다 동일인 거예요. 한 명 거예요. 한 명 거예요. 팬티, 티셔츠, 치마, 주름 치마, 그다음에 그 휴지, 닦은 휴지. 요게 묻어 있는 정액이 한 사람 거예요. 그게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원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추정하죠. 그 우리 아까 염 교수는 바로 추정했잖아요. 네. 경찰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액 반응 부분을 이제 물건들의 정액 그 각각 묻어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피해자하고 똑같은 그 형태 크기의 인형 마네킹에다가 피해자하고 옷을 똑같은 걸 입혀요. 네. 그다음에 눕힌 상태에서 정액 반응 분출 실험을 합니다. 아, 해요. 원래. 정액 분출 예, 패턴을 예, 예. 합니다. 외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예. 그 뿌려지는 거를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동원됐는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하여튼 뭐 그건 수사를 위해서 이제 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이 마네킹에다가 피해자 옷을 똑같은 옷을 입히고 그 앞에서 이 정액 분출 실험을 네. 분출 반응 분출 패턴을 분석을 해요. 네. 그렇게 했더니 맞습니다. 피해자를 살해된 피해자 시신 전면부에서 앞쪽에서 자유행위를 해가지고 사정한 걸로 그러니까 위치까지는 다 나왔다는 다 얘기네. 나와버린 예,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이거 뭐 야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리는데 그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같은 데는 합니다. 그 시신을 대상으로 자유행위를 하거나 또는 아주 쓰레기 같은 경우인데 사망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사정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얘네도 축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사 각도나 맞아요. 아니면 분출량, 그다음에 맞아요. 키에 따라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 정액 방울의 위치가 좀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액도요. 정자수를 또 따지기도 해요. 네, 예, 예. 예, 그걸로 뭐 이 사람이 그래서 성적 동일인 예,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적용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네요. 이거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최초로 제가 설명드린 예. 것 저도 같습니다. 처음 이제 보는 이미 사건이에요. 이게 그동안은 거의 수사 비밀에 가까웠어요. 수사 기밀에. 이게요. 네. 정액 분출 패턴 수사 관련돼서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그죠? 뭐 저는 뭐 요런 거 비슷한 걸 몇 번 해봤지만 수사를.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알려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액 분출 패턴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살해된 그 시신 전면에서 네, 전면에서. 자유행위 해가지고 예. 사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DNA 이제 그 비슷한 놈 찾아야 되겠지. 예. 그거 이제 의뢰해 버렸어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이 범인은 정액 샘플이 채취될 수도 있다는 거를 모르고 한 걸까요? 아니면 아니 일단은 전과가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DNA 유전자 베이스 은행에 네. 이 정액하고 동일한 놈이 나오면 바로 그냥 따오면 되지 그놈을. 네. 그러나 이제 그놈이 전과가 없고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 안 나오겠죠. 그 후자 쪽이 강하겠죠, 얘 같은 경우.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최초의 이 담당 이 형사반장 얘기는 예. 침대 밑에 있는 것까지 뒤져갖고 저 저금통에서 저 동전 2만 원 가져갈 정도면 이거 애들이다 이렇게 봤대요. 아, 애들이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소년범 같으면 이거 DNA 나오겠냐 유전자 은행에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혹시라도 나올지도 있고 예, 맞아요. 있으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DNA 대조 수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액 검사 뭐 이거 진례용물을 채취해 가지고 조사한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놈이냐 이것만 따지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지만 네. 이 수사관들이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수가 일반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자를 가지고 또 따지는 게 있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중금속, 근데 뭐 중금속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 먹는 것도 혈액형은 당연히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대조 수사 의뢰했어요 국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내놓고 이제 프로파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야죠. 자, 예. 범인은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일까? 한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한번 따져보자. 네. 첫 번째, 요 새끼는 강도 내지는 절도의 경력이 있어 보여요. 겨들어왔잖아요. 네. 강도하러 겨들어올 수 있거든요. 문 열려 있는데 네. 아니면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강도가 됐거나. 그렇죠. 그래서 강절도의 경력이 있을 것 같다. 혈흔 같은 거 이런 패턴으로 봐서 피의자가 이게 범인이 범행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한테 발각이 되면서 네. 침대 앞에서 그냥 피해자가 소리 지르니까 복부를 그냥 찌르고 그 다음에 쓰러진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까지 이제
도망간다거나 피하기 위해서 이 낙하연을 흘리면서 동생방 쪽으로 뛰어간 걸로 이렇게 네, 동선을 네. 그렇게 맞춰보는 보이네요. 거예요. 그 예. 패턴이 그렇게 추정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금통을 찢어가지고 하여튼 어찌됐건 2만 원이지만 훔쳐갔으니까 강절도 이 전과가 있는 놈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봤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 프로파일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자일 가능성이 많다. 샌들에다가 칠부 바지. 조큰적 보면은 샌들이죠. 네. 칠부 바지죠. 네. 그 다음에 돼지검통 동전 훔쳐갔잖아요. 네. 요거는 나이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자로 좀 추정을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액의 양 같은 거 가지고도 좀 어느 정도 참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나이에 따라 틀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할 가능성이 많다. 대로변 주택가잖아요. 거기 행인도 네, 꽤 네, 많은데 네, 네. 대담하게 거기 겨들어와 가지고 범행하고 도주를 했다. 요거는 그 인근에 사는 놈일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추정했어요. 예. 세 번째 추정. 네 번째 네. 프로파일 한 거는 성관계 경험이 적고 적고. 정신의 문제가 좀 있는 자가 아닐까. 그렇죠. 도착증. 왜 그러냐면 이 새끼가 강간을 시도하는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시신 앞에서 자유행위는 했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그 자유행위는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성관계 경험은 적은 것 같고 네. 정신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추정한 겁니다. 정액도 남겨놨고. 이 정의 강절도 경력이 있는 놈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자, 네. 범행 지역 그 인근에 사는 놈으로서 예. 성관계 경험이 적고 정신의 문제가 약간 있는 놈. 요렇게 한 네 가지 프로파일을 해서 줄기를 잡으면 수사 방향을 정하기가 무지하게 편하잖아요. 좀 많이 좁히죠. 용의자를 예. 선정하고 많이 예. 좁힐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추정 프로파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NA 수사 이제 대조하죠. 네. 자, A인 당연히 이 제일 용의자죠. 네. 그 다음에 채팅남. 채팅남. 그 다음에 피해자 주변에 이제 좀 남자, 뭐, 그렇죠. 그부들, 하구들도 뭐 있겠고. 대학도 다니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근에 사는 강절도 전과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 네. 아까 강도절도 경력이 있을 예, 거라고 예. 추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 전력 있는 놈들. 네. 그 다음에 우범자들. 네. 당연히 예. 그 동네. 그 다음에 아까 정신이 약간 이상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정신 이상자. 예. 한 300명 뽑았어요. 300명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오, 많이 뽑았네. 다 혈액 채취했죠. 혈액 채취, 아니, 저 DNA. 구강 상피 긁어냈죠. 예. 다 협조 받은 거. 예.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저는 우린 지금 편하게 뚝뚝뚝 얘기하지만 300명 당신이 이 사건의 용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긁겠습니다. 입 벌리세요 하고 긁어대는 거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죠.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300명 다 긁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이제 긁어서 하나 보내고 긁어서 하나 보내고 어떤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뭐 지방 출장 가 있으면 못 긋고 기다리고 있다가 급하면 할 수 없이 가 그냥 글로 부산으로 가야지 어떻게. 가 그냥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긁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래 걸려요. 그게 가을에서 겨울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이제 300명 중에서 250명은 불일치 회신이 계속 날라온 거예요. 예. 50명 정도 남은 상태 이제 있어요. 그렇게 예. 흘러가. 이때쯤 되면 지쳐요, 형사들. 그런데 만만치 않다. 12월 27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예. 국과수에서 감정회보가 딱 도착했어요. 포항 남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그 미제 강간 사건하고 관련돼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하나 있는데 18살 먹은 A라는 놈인데 그놈의 DNA하고 요번에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국과수도 놀래갖고 그냥 허겁지겁 통보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네요. 그런 거예요. 예. 포항 남부서에. 이건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거는 포항 7월이죠. 포항 북부서잖아요. 예. 근데 포항 남부서에 그 강간 사건이 그 전에 발생했는데 미제 사건이었는데 그놈을 잡은 거야. 그래서 DNA를 이제 긁어가지고 국과수로 보냈는데 국과수에서 그걸 받아갖고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보니까 잡혀갖고. 그놈이 예. 이 포항 북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DNA하고 유전자가 일치해버리는 거야. 그게 잡혀 들어왔네. 범인이 잡혀 들어와 버린 네, 거지.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형사들은 연대까지 고생 무지하게 한 거야. 그런데 실효는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런데 이게 딱 나온 거야. 맡았는데. 그래서 A라는 놈은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이냐? 예. 이제 경찰이 바로 알아봤더니 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출을 했어요. 이 집에서는. 집에서 가출했고요. 네, 가출했던 놈이에요. 예. 가출했는데 이제 얘가
그러면 도대체 남부서에는 그럼 왜 이놈이 잡혀간 그렇지, 그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사건은 이제 뭐였냐면 2004년 11월 6일 날. 그러니까 사건 지나고 한 석 달 지난 11월 6일 날 공 4시 30분경이에요. 예. 그때 포항시 남구 이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거기 찜질방이 있는데 예. 그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옷장을 열어가지고 여기 키 훔쳤겠지. 네. 그래가지고 카드를 훔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절도 현행범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 남부서 유치장에 이제 그 수감이 됐는데 네. 강간 사건, 미제 사건하고 그렇게 연루가 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구속시켜놓고 수사 계속 하는 중에 네. 그 구강세포 긁은 게 이거하고 이제 매칭이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연락 받자마자 바로 이제 포항 북부서 형사들이 현장으로 갔지. 네. 가가지고 경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이놈이 대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소년범이니까 네. 그 바로 그냥 범행일체 자백을 받은 거야. 걔는 뭐 부인 못하지. 이거는 뭐 완벽한 증거니까. DNA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자백 받았다고 그래서 무작정 게임 끝나는 건 아니죠. 증거를 다 만들어야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내가 볼 때는 포항 북부경찰서 형사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아직도 50명 남은 사람들 긁어내고 대조하고 기다려야 되겠지. 또 계속 탐문하고 수사해야 되겠지. 계속 살인사건 수사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고생은 했지만 결국은 추적해서 검거는 한 게 아니잖아. 네. 어쨌든 잘 잡혀왔네요. 오히려 이런 거 이제 자연빵이 나오는데 우리 말로. 자연빵이라고. 자동빵. 예. 그냥 이놈이 그냥 포항 남부경찰서에 구속돼 버리는 바람에 긁어내는 바람에 그냥 이게 매칭이 된 거거든. 그래도 잘 긁어 나와. 맥은 빠지지. 그런데 이 사건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 칭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범인은 주셨어. 우리말로 이게 속된 말로. 그렇지만 진짜 이 사건 수사는 잘했다고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자백 싹 했어요. 그런데 자백만 갖고 안 되잖아. 증거물 확보해야죠. 저금통이라도 확인해야지. 그러면 훔쳐간 작물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야지. 그래서 이제 피의자 이 새끼 집을 압수수색을 해요. 압수수색 검증영장 받죠.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싹 집 뒤져요. 그 새끼 방 다 뒤져요. 혈흔족적 그 현장에서 발견한 거 있었죠. 그거하고 일치될 때 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샌들이 맞는지를 확인했어요. 딱 나옵니다. SUE라는 보세 신발이 있다고 그러네요. SUE. 바로 나왔네요. 난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보세 신발인데 SUE 샌들이래요. 그 새끼 신발장에 딱 두셨어. 겨울이니까 안 신고 다녔겠지. 그죠? 신발장에 딱 놨고요. 옷 찾았어요. 7부 반바지. 옷 봤더니 그건 보스턴 리그? 그 옷 이름이 보스턴 리그래요. 보스턴 리그. 보스턴 리그라는 이랜드 반바지, 카키색 반바지 맞아요. 장로에서 찾았습니다. 단추한 게 실종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행에 쓰였던 그 옷이나 신발을 버리지 않고 그냥 보관을 깔끔하게 세탁해서 둔 거죠. 단추 닫고, 하나 빠져 있고요. 단추 하나 빠져 있고요. 그러면 요 두 개만 걔네 집에 가서 찾았으면 이제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는 거는 공소유지는 아무 문제 없죠. 거기다가 정제가 있잖아요. DNA. 네. 그래서 이제 차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전모가 어떻게 되느냐? 사건 당일날로 돌아가요. 이 새끼가 오토바이를 타고 포항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대요. 오토바이 타고. 그 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이 새끼가. 오토바이 기름이. 그 이제 기름 떨어지면 오토바이 끌고 가야 되잖아. 두 손으로. 끌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끌고 가는 거. 오토바이 끌고 가는 거 힘들어요. 무거워요. 근데 범행 현장 아까 얘기했던 땡땡 육고기 뷔페 그 앞에 마을에 이제 도착했어요. 음식점 앞에 도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씨 저 좀 털어볼까? 그렇지. 그래서 오토바이 기름 넣으려고 오토바이를 거기 세워요. 그리고 도둑질 하려고 생각해요. 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골목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식당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열어놓고 갔잖아. 식당 뒤편에 가서 주방문을 열었어요. 그 주방 열려 있어.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 도마 위에 칼이 딱 있네. 식칼이. 그렇지. 그걸 들었어요. 식당이니까. 그걸 들었어. 들고 옆으로 가서 피해자 자고 있는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 방으로 진입한 겁니다. 들어가서 딱
피해자가 잠자는 침대 쪽으로 안에 딱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깨버렸어. 아, 깼구나. 그때. 소리 빽 질렀어. 너 누구냐고. 예.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면서 뻘떡 일어나고 도망가는 거야. 피해자가 동생 방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낚아채면서 들고 있던 그 이 칼로 예. 복부를 한번 찌르고 쓰러진 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데 목 부위에 예. 이 동맥이 파손되면서 흩뿌려진 거야. 잔인하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동생 방 쪽으로 그 가서 이제 퍽 쓰러지면서 예, 예. 이제 신음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이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때 빨리 했으면 살렸는데. 네, 네. 예. 그런데 이놈이 신음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새끼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복부를 또 좌측 가슴 부위를 찌른 겁니다. 사람 새끼. 옷을 걷어 올리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완벽하게 사망을 한 거예요. 예, 절명하셨나요? 예, 절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맨정신 아니에요.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거는 이 새끼 내보내면 안 되지. 이런 거.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자유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 시신 위에다가 사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정액 분출 패턴이 나온 겁니다. 16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죽여놓고 예. 그때 그 자유행위 하고 난 다음에 방을 뒤져요. 예. 그래서 침대 밑에서 저금통을 발견하고 예. 찢어가지고 동전 2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요. 그 많은 거. 그리고 다른 데 뒤져도 못 찾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는 이제 원래 침입구였던 그 동생 방 후문으로 나와서 오토바이 끌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파일하는 게 거의 다 맞죠. 다 맞네요, 이거는. 그죠? 예. 어. 나이 때부터 거의 다 맞았네요. 그러면 다시 또 A는 그럼 어떤 놈이냐 이놈은 네, 네. 특수학교 고등부 2학년 재학생이에요. 특수학교. 얘가 정신지체 2급 장애자입니다. 진짜 프로파일 잘했죠. 네. IQ가 45입니다. 45. 그러니까 특수학교 다녔네요. 예. 이것 때문에. 얘 정신감정 보니까요. 네. 양산 신경정신병원에서 1993년도 5월 4일 날 예. 보면은 정신지체, 예.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장애 예. 나오고요. 예. 또 98년도에도 전체 지능이 45라고 나오고 예.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이렇게 판정받은 게 사실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던 게 장애인이네요. 하나 맞아떨어졌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도둑놈이나 강도 전력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얘도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2000년도 2월 달부터 네. 2004년 11월까지 약 4년 동안에 7번에 걸쳐서 절도 강도했어요. 통제가 안 되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놈이에요. 이건 머리는 안 되네. IQ는 45밖에 안 되는 놈인데 예. 이게 범죄성은 농후한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데, 범이에요. 이게. 이거는. 예. 굉장히 위험한 범인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네, 폭탄이네. 그런 거고요. 예, 그 수법을 보니까요. 강도 수법 이거 진짜 잔인해요. 대표적인 게 2004년도 6월 4일 날. 바로 직전이네요. 예, 직전이에요. 네. 경주예요. 경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가고 창문을 넘어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사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을 깨워요. 네. 그래갖고 포크로 뭐 얼굴 한번 찌릅니다. 어휴.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거 뺏어갖고 나오는 걸로 걸려갖고 이 새끼 소년원에서 복역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놈이에요. 범행 자체가. 이건 안 되죠. 보면은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예, 예. 이게 최초에 한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학습 효과를 한 달 전에 본 거예요. 아, 남의 집 들어가갖고 포크로 찌르고 네. 돈 뺏어갖고 나오면 이거 안 걸리네? 그 이번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식칼 들고 간 똑같은 거에 거예요. 맞네요. 한 두 달 지난 다음에. 예, 예. 두 달도 아니죠. 한 달이죠. 네. 6월 4일 날 예. 경주에서 그랬고 7월 31일 날 갔으니까. 예. 이번 사건은. 예, 예. 그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주방에서 식칼 들잖아요. 예. 그때는 포크를 탁, 저 식탁에 있던 포크로 그냥 자는 사람 톡톡톡 깨워갖고 눈 얼굴을 뜨니까 얼굴 찔러버려. 한번 찔러버리고 네. 돈 다 내놔. 강도 갖고 나와서 걸렸던 거거든요. 이 IQ 안 돌아가는 놈이니까 이런 짓도 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는 염두에 안 두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잡히는 처벌에 거는. 대한 두려움은 아예 없는 그런 거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실 경주에서 사건이 났을 때 검거가 돼가지고 소년원에서 복역했고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한 달 만에 와가지고 여대생이 죽지 않았죠. 재범 가능성 심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재범 가능성 심사 제대로 안 됐으니까 네 번에서 이런 꼴이 난 거 아니에요.
내보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강도 그것도 특수강도인데 특수강도를 내보냈기 때문에 내보낸 애가 한 달 만에 또 사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곤란하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도 또 그 논란이 될 겁니다. 소년범 이게 지금 맞느냐 이거. 네. 12세 미만으로 낮추자 나이 뭐 이것도 나오고 소년범도 성인하고 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력범죄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들이에요. 이런 이유들. 아우 흉기네요. 얘는 얘는 흉기입니다. 흉기. 움직이는 폭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위험한 애였고요. 학교에서도 문제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정신지체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도둑질했대요. 행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행실 장애. 예? 그러니까 얘는 종합하면 정신병은 없는 거예요. 네. 장애가 있는 거죠. 정신 장애가 있는 거죠. 예, 정신병적 지체. 뭐 그런 예, 그 정신 지체로 인한 뭐 판단력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충동 억제력 같은 게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 질환은 아닌 거예요. 예. 그 즉 말하면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심신미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법률용. 완전히 정신병자 같으면 심신상실이죠, 사실은. 얘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행동치료라든지 정신치료를 통해서 행실 장애를 좀 완화시키면 되기는 하겠지만 이 정신지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죠. 장애니까. 그래서 얘는 재범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네, 네. 이게 완전히 힘든 거네요. 얘 같은 애는 처벌한다고 해서 그 처벌의 어떤 개념도 모르는 애라 예. 처벌의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얘로 인해서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얘로 인해서 희생당하거나 피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방위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얘는 단단히 처벌을 해야 될 입장이었고요. 그럼 소년범인데 처벌은 좀 세게 나가겠어요, 교수님? 그래서 재판했어요, 재판. 제가 정식 재판. 재판했더니 이제 2005년 7월 14일 날 최종 재판인데요. 징역 12년 줬습니다.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징역 12년 준 겁니다. 이게. 많이 나왔네요. 징역 12년 줬는데 네. 요 사건은 이제 형사들은 제가 일일이 저 호명을 좀 못 하겠고요. 네. 포항 북부경찰서 과학수사팀 그 심재열 경장이 이 사건 정액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압도적으로 차관도 하고 있어요. 잘하신 거 이 당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2일차 현장 감식을 할 때 족적 발견 하나도 못했어요. 예, 그렇죠. 했다는 게 아버지 거, 119 거, 그 다음에 경찰관 거 했잖아요. 네, 네. 근데 2차 현장 감식을 하면서 혈흔 족적을 찾았고, 네. 혈흔 족적을 찾는 바람에 샌드를 찾았고,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2차 감식하면서 7부 반바지 단추 찾았잖아요. 네, 단추 찾았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 정액 반응을 휴지에서 발견해요. 휴지에서 발견을 하고 더 넓혀가지고 주름치마, 팬티, 티셔츠까지 정액 반응 검사를 SM 검사를 한 거고. 그래서 이 DNA를 도출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저금통을 절취한 거에 착안해 갖고 나이대를 좀 추정해 보기도 하고. 지뢰사정한 거 그걸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이라는 거를 추정한 거.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때 정액 DNA 샘플을 확보한 게 진짜 대단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액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옷가지에 뿌려진 정액 가지고는 이제 그 무슨 정자수를 계산하고 하는 건 어렵대요. 그러나 이제 지렉 채취를 해가지고 정액을 수집했을 때는 정자수를 많이 따진대요. 일반 남성의 2분의 1 정도 수준의 정액, 정자, 또 정자가 거의 무정자도 있고요. 뭐 이런 거를 따져갖고 또 나이대도 추정하기도 하고, 아까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속에 오염돼서 직업군을 도출하는 데도 쓰이고, 뭐 이제 이러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하여튼 이 경우는 어떤 정액 패턴 분석을 심재열 경장이 잘한 거예요. 잘해가지고 이 프로파일한 게 100%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아마 잡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새끼가 굴러 들어와서 잡혀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출소에서 이 현장 사진을 안 찍고 119에 실려보낸 거는 이건 오게티입니다. 이거 징계 가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경찰관들은 파출소 직원들 제가 경찰학교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동행판을 가르치거든요. 현장에 들어갈 때 경찰관은
플라스틱으로 발 디딤판이 있어요. 예, 예. 그걸 하나씩 놓고 거길 밟고 가도록 예, 돼 그렇게 있어요. 가르치시잖아요. 그걸 설치를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밟고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119에도 평상시에 협조전을 쳐가지고 네. 사람이 사망했다 위급하다고 신고를 받고 들어가도 현장에 뛰어들어갈 때 통행판 노랫소리는 못한다. 촌각을 다투니까. 그러나 들어가되 주변에 있는 그 물건들을 흐트러지 최대한으로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급 조치를 해달라고 네. 부탁을 해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나가서 먼저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구급대원들도 현장에 사진 찍어요. 아,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 협조를 해서 요즘엔 잘 되고 있답니다. 이 유대가. 예. 근데 이 파출소 같은 경우는 통행판을 안 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답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 패턴 분석을 할 때 같은 사이즈 키, 예. 같은 사이즈의 그 마네킹을 구해서 피해자의 그 똑같은 옷까지 그 옷을 증거물이니까 그거 사용하면 안 되고 네. 그 피해자가 입었던 옷까지를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위치로 그 네. 현장 그림하고 네, 맞춰서 그 자세까지 이렇게 네, 옆으로 네, 있으면 네, 옆으로 네, 모르는 네. 옷이면 모르는 옷까지 자세까지 맞춰요. 그 거리를 맞춰놓고 이제 그 앞에서 정액 분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 정액 패턴 분석을 하는 건데 하게 되죠. 하죠. 수사를 위해서는 뭐든지. 아, 그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엄청 제가 중요해요. 외국의 자를 보면 얼굴에 사정하는 경우도 있고, 예, 분석, 가슴에 각도 다 계산해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손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손해 하는 또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망하는 사람 구강을 열어서 입안에 사정하는 경우도 성기에다가 있고. 그냥 예. 성기 겉에다 뿌려놓는 또 놈들. 이제 생식기 바로 위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슴에 하는 예, 그거마다 또 의미가 다 틀리대요. 그 새끼들이 그 부여하는 의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정액 패턴 분석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 처음 들으셨을 텐데 형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세상에서 못할 게 없어요. 다 해야죠. 할짓 안 할짓 예, 못할짓 예. 정말 하고 나면 나 부끄러운 일도 많고요. 네. 누군가는 그러나 또 해야 하고요. 그럼 범인 잡는데 뭐 수담하고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액 패턴 분석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늘 처음 들으실 것 같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네킹 같은 것도 구해오는 것도 그 마네킹 같은 거 구해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마네킹 또 경찰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네. 현장 검증할 때도 똑같은 사이즈의 마네킹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사이즈 맞아요. 어떤 때는 마네킹을 구해오는데 이 새끼가 더럽게 무거운 걸 구해와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 그냥 헤매는 거야. 들어도 그러면 날라가고. 그 새끼한테 시키지 네가 들고 다니라고 시. 예, 참 어렵네. 더미라고 더미라, 예. 뭐 하잖아요. 네, 엄청 더미. 무거운 것도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그 마네킹 구해서 이제 상하이 또 그 똑같은 그 상표를 예. 시장 가서 삽니다. 예. 사가지고 입혀서 마네킹에다가 그리고 앞에서 이제 분출 그 각도 계산하고 네. 따져보는 이런 거를. 그래서 정액을 인위적으로 분출한 인위적으로 그죠? 네. 누가 해야 되겠죠? 네. 티셔츠로 정액을 인위적으로 분출한 티셔츠로 SM 시약 검사 실험을 한 그 결과 피해자 옷에서 확인된 정액 반응 부분과 네. 유사한 정액 분출 패턴을 확인했다.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틀리죠. 뭐 이거 다 네. 높낮이가 다르고 네. 그 각도가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른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결국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범인 새끼, 요 나쁜 놈 새끼가 쓰러진 그 피해자의 배꼽 부위에 자유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해결을 했는데 저는 이 포항 북부경찰서 수사관들 수사는 거의 프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잘하셨어요. 예, 네, 그 실험까지 파출소 다 직원들은 오게티로 실수했지만 프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프로파일 추정부터 이렇게 그때 저는 진짜 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여대생하고 그래서 부모님,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 여대생 나이 불과 21살인데 네. 그 방학 때 가지고 대학교 댕기다가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마 저녁에는 그 뷔페 식당이니까 엄마 도와서 일 도와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거기서 집에 갔을 거예요. 뭐 어디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학생인 것 같은데. 비명 횡사하는 결과가 나서 정말 그 가슴 아프고요. 아마
이렇게 범죄 피해로 희생당한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다면 아마 좋은 데 가서 좋은 그 후의 삶을 살 거예요.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명복을 빌어야 되고 얼마나 이 저 시신을 발견한 어머니는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고 살겠습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이 명복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어야겠네요.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식당 여인 피살 사건 좀 네.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명복을 빌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